직장인들에게 가장 신나고 중요한 날은 뭐니 해도 월급같이 돈 들어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 오늘 소개할 두 가지 문서를 사용해 보시면 돈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저희 자산관리 문서 영상에서는 내 소비를 관리하는 문서와 내 전체 자산을 관리하는 문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월급을 관리하는 문서와 전체 수입을 관리하는 문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링크로 문서도 공유할게요. 돈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월급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표 하나를 관리해서 내 돈의 흐름을 점검해 주면 좋습니다. 이 점검의 핵심은 월급이 들어온 이후에 내가 평소대로 소비와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표 너무 간단해서 처음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표인데 첫 줄에는 월급이 들어온 이후에 내 월급 통장 잔고를 넣어줍니다. 지금부터 넣는 금액은 그냥 사례인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월급이 들어와서 이분의 잔고는 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월급 통장에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최소한의 돈만 빡빡하게 넣어두고, 투자 혹은 저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주머니로 옮겨 놓는 게 돈 모으는 첫 번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이분은 100만 원 정도를 다른 주머니로 투자 혹은 저축을 위해서 옮길 수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 월급이 25일 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5일에 투자 주머니로 100만 원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비 항목들을 그 날짜와 함께 넣어줘요. 관리비나 휴대폰 요금이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요금들은 매달 나가는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그럴 때는 안전하게 조금 넉넉히 넣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차이가 많이 나는 소비 항목은 카드 값이에요. 근데 월급이 들어오는 월말에는 다음 달 카드 값이 얼마 정도 나갈지를 미리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앱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도 이 표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항목들도 있다면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다음 월급이 들어오는 날까지 내 소비가 다 정리가 돼서 내가 돈이 남는지 모자란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례를 보면 돈이 남잖아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도 좋고, 근데 계획을 안 하고 쓰면 돈이라는 건 흐지부지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다 써버리기 좋으니 이번 달은 저축 혹은 투자 주머니로 돈을 더 옮겨 놓으면 돼요. 이번 달은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내 저축 혹은 투자 주머니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 자산이 더 쌓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 달에 돈이 모자른다. 그럼 아쉽지만 이번 달은 저축 혹은 투자 주머니로 돈을 조금만 옮겨서 내 생활에는 문제가 없게 하는 거죠.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저녁에 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내 돈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고, 더 나아가서는 더 건강한 저축 혹은 투자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가 점검용 문서였다면, 두 번째 문서는 내 전체 소득을 관리해주는 문서예요. 내가 돈을 얼마 버는지는 연봉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세금은 진짜 얼마 내는지도 문서를 관리하면서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입 문서 하나 만들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해주면 좋아요. 이게 그 수입 정리 문서인데, 역시 금액은 사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월급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소득세 와 사회보험료가 빠져서 들어와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있고 4대 보험료가 빠져요. 그래서 이 표에 급여든 보너스든 전체 들어오는 금액을 써주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빠졌는지 써주고, 그럼 이 지급액은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세나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빠졌는지는 월급 명세서 보면 나와 있고, 혹시 월급 명세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개인연금이 추가로 빠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개인연금 항목 추가해 주시면 되고, 개인연금은 내 개인연금 계좌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나한테 쌓이는 돈이에요. 이렇게 월급이나 보너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 표에 얼마가 얼마나 빠져서 들어왔는지를 표시해 주면은 이 위에 요약표에 올해 지금까지 나의 수입은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나 빠졌는지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월급 이외에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는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은 이 별도표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소득은 보통 원천징수라고 해서 세금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금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별도표에다가 얼마 들어왔는지를 넣어주면은 그 금액 역시 요 위에 요약표에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한 해가 끝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표에 요 환급 혹은 추가란에다가 추가로 낸 세금이나 환급받은 세금을 넣어주면 돼요. 환급받은 세금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 세금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은 이 표처럼 내가 한 해에는 찐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내 실제 세율은 얼마인지가 깔끔하게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매년 내 수입을 관리해 주면은 내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 관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키 아이템으로 아주 특별한 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 들어오는 날 저녁에 집에 있는 좋은 술 한 잔 하면 좋은데 그럴 때 마시기 좋은 술이 꼬냑이에요. 포도주를 중류한 술을 브랜디라고 부르고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 꼬냑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부릅니다. 식후에 많이 마시는 술이에요. 그런 꼬냑 중에 왕중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미 마틴의 루이 13세입니다. 레미 마틴에서 한 병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술이 1874년에 백령 숙성돼서 처음 나온 술이고 꼬냑을 사랑했던 루이 13세를 기려서 이름도 루이 13세예요. 이 술이 꼬냑의 왕중왕인 이유가 일단 오랜 숙성 기간이 있고 그리고 꼬냑 지역에서도 좋은 포도가 나온다는 그랑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포도 중에서도 상위 2%만 사용해서 만든 꼬냑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병도 프랑스 크리스탈 브랜드의 최고라고 하는 바카라의 장인들이 직접 만든 수제 크리스탈 병입니다. 그래서 루이 13세의 병은 병이라고 안 부르고 디켄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비싸서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본 술인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은 입속에서 꽃밭이 막 급속도로 자라나는 기분이 들어요. 꽃들이 막 파티를 여는 듯한 기분이 드는 맛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문서들은 아래 구글 스프레드시트 문서로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사본 만들기로 퍼가셔서 써야 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